네, 강원도 산불 소식 취재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보도국 조은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불길이 처음 시작된 지 거의 정확히 29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동해안 산불이라고 하면 세 군데인 거 아시죠? 이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그리고 인제입니다. 인제는 나머지 고성, 속초, 강릉, 동해는 100% 불길을 다 잡았는데요. 인제는 아직도 85% 진화 상태입니다. 산 정상 부근에 불길이 있는 곳 암벽이라서 진화 인력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헬기를 반드시 투입을 해야 되는 곳인데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헬기가 밤에 뜰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이 보이는 지역에서 야간 감시조 10명이 투입돼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가 주변에 소방차를 배치해서 방화 벽의 역할을 하면서 인명 피해 또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 새벽 6시 10분 해가 뜨면 일출과 동시에 다시 헬기 6대를 띄울 예정이고요. 지상 진화대 400여 명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불이 더 번지지 않고 내일 또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이제 또 네. 진화 작업을 하려면 바람이 좀 따라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바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첫날 불이 커졌던 게 바로 강풍 때문이었죠. 방금 소식도 보셨지만 초속 30m, 시속 100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티가 2km 넘게 최대한 넘게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행히 바람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 오후 6시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오후 어젯밤 11시겠죠. 11시 기준으로 미시령 초속 7.5m 바람이 불고 있고요. 고지대라 센 편은 아니라고 기상청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네. 우리가 낮은 지대에서 봤을 때는 7.5도 센 거 아니냐, 이거 다시 붙는 거 아니냐 하는데 고지대면 이 정도면 평범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불이 났을 때와 비교했을 때 바람색이 확실히 약해졌지만 아직도 중요한 건 건조경보, 건조주의보가 강원도 일대 많이 발효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씨나 잔불 그것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네, 물론 지금도 재난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겠지만 밤 사이에는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작업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나 봐요. 네, 아무래도 산이라서 제한적인 분위기입니다. 산불을 끄는데 필수인 게 바로 헬기입니다. 하지만 헬기가 밤에 출동하거나 뜰 수가 없습니다. 네. 먼저 시야가 어두워서 일단 보이지가 않고요. 또 어제는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강풍도 몰아쳤죠. 특히 인제 같은 경우는 암석지대에 급경사까지 있어서 헬기가 뜰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뜨기가 힘든데 불길이 올라오면서 만들어내는 소용돌이, 난류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헬기가 뜰 수 없어서 밤사이에서는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도 새벽에 동트면 헬기 투입되고 아직 잔불이 남은 인제도 내일 일출에 맞춰서 투입된다고 하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맹렬하게 퍼지더니 불길이 좀 잡히면서 그래도 이제 피해 상황도 좀 이제 정리를 네.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피해 상황을 잠정적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인명피해 같은 경우는 사망 1명, 58살 남성 김모 씨 질식사로 추정되는 김모 씨 숨진 것이 진작에 밝혀졌고요. 부상 1명, 나머지 접수됐던 10명은 귀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산 피해인데요. 임야 525헥타르가 탔습니다. 여의도 면적보다 큰 규모고요. 축구장 735개 규모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네. 주택도 134채, 건물 100동, 또 캠핑 리조트 40동이 소실이 됐다고 하네요. 어젯밤 불길에 놀라서 4천여 명 주민 대피했습니다.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 대부분 집으로 복귀를 했고 270여 명이 일시 대피 중입니다. 또 이제 현대인들이라면 인터넷, 휴대전화 되게 필수인데요. 어제 불통이라서 더 비상이었습니다. 세계통신사 600여 개의 기지국이 피해를 입었는데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기지국은 84%, 인터넷은 73%가 복구가 됐습니다. 도로나 철도 현재 통제 상황 없고요. 이런 상황만 보면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쯤이면 대응 단계 최고 수위인 3단계였잖아요. 총 동원령이 내렸는데 이게 주요한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잠정집계라고 말씀드렸는데 투입된 인원 17,000여 명에 이르고 헬기, 소방차, 진화차 등 총 출동했습니다. 어제 이 상황 때 맹렬히 타오르던 거 생각을 하면 빠르게 잡힌 것 같고요. 소방청은 오늘 밤 큰 불길 전부 잡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낙관은 역시 금물입니다. 네. 네, 현재 우리 정부는 잘 대응하고 있는지 좀 따져볼까요? 앞서 저희 네. 스튜디오 출연하셨던 전문가분들은 그래도 최악의 자연재해 상황에서 비교적 잘 대처해서 피해를 좀 최소화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이 시간인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했던 상황 판단 회의가 열렸죠. 각종 관련 부처, 지자체, 군부제 등 뭐 조치가 일사불란하게 나름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전 9시에 국가 재난사태까지 선포가 됐습니다. 재난사태가 선포가 됨으로써 법에 따라 인력, 장비, 물자 동원할 수 있게 됐고요. 해당 지역의 공무원 비상 소집했고 또 이동 자제 권고, 재난 예방에 필요한 각종 조치들이 나름 무난하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화 작업이 우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현장 방문에 대해서는 일단 말을 아꼈었는데 큰 불길이 잡히면서 어제 오후에 전격 현장을 방문을 했죠. 그래서 대책본부 갔었고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등을 찾았습니다. 진화 상황 보고받고 또 피해 집계 현황, 이재민 지원, 또 복구 계획 등을 다 보고를 받았고요. 관계자들도 직접 손잡고 격려를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특별 재난 지역 선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이 되면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요. 주민들의 생계 안정 비용은 물론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한 게 지정된 게 5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네. 대표적인 게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때입니다. 그거는 뭐 수능까지 미뤄질 정도로 굉장히 큰 재난이었고요. 그야말로. 그해 앞서서는 그해 7월에 있었던 청주 괴산 수해 때 또 가장 최근에는 작년 10월에 있었던 경북 영덕 또 전남 완도 태풍 때도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했었습니다. 네. 이것과 별개로 행정안전부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 원 지원하기로 했고요. 재난 구호 사업비 2억 5천만 원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재난 사태다 보니 휴일 없습니다. 당장 오전 9시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네, 이제 산불도 좀 잦아들고 있고 이제 수습을 위한 단계에 접어들고 네. 있는데 이 불이 나던 날 밤에 열렸던 국회 운영위에서 정치권으로 튄 불똥이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날 국회 운영위원회 장면 먼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안보실장이 좀 일찍 나경원 좀 특검은 떠나게 하면 전해드려, 좋겠다. 혹시. 지금 고성 산불이 굉장히 잘 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초 시내에서 지금 민간인들을 대피까지 시키고 있고. 저희도 정의용 안보실장 빨리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조정하셨으면 됩니다. 마치 생방송에서 저희가 뭔가 지금 방해하는 것처럼.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회에 붙잡혀 있는 바람에 빨리 일을 보러 못 갔다 이런 네. 내용인 거죠? 네, 어제 그제네요 그제. 벌써. 네. 그제 국회 운영위원회 장면입니다. 청와대 인사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말을 한 걸 들어보면 불났으니까 정의용 실장 빨리 보내드리자. 질의할 거 있으면 빨리 서둘러 마무리하고 보내드리자 했는데 한국당이 못 가게 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논평을 했습니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정의용 실장을 한국당이 3시간이나 붙잡아뒀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고요. 여기에 민주평화당도 초대형 산불로 국민이 마음 졸일 때 한국당이 청개구리처럼 질의하겠다고 우겼다. 네. 또 정의당은 질문할 권리가 중요하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중요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한국당이 이 국가 재난 사태에서 문매를 맞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네, 오늘 뭐 국민들의 비난 여론도 하루 종일 들끓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네, 어제 아침 기자들이 잔뜩 벼르고 있었는데 아침 의원총회에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산불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나는 몰랐다, 우리는 몰랐다 이런 해명인데요. 홍영표 원내대표 방금 저희가 본 그 발언했던 게 오후 10시 3분입니다. 산불을 이게 두 번째로 언급을 했던 거였는데 처음 말했던 시간도 9시 30분이에요. 질의가 이어지면서 정 실장은 결국 10시 38분에 자리를 떴어요. 근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앞서서 정의용 실장 좀 떠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게 한미 정상회담 준비 때문이다. 이게 7시 45분인데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빚어지면서 3시간이나 붙잡았다 이렇게 좀 오해가 있었고요. 네. 어찌 됐건 간에 제대로 발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한 거는 맞으니까 네네. 뭐 비판에 대해서 일부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해명에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논평까지 냈습니다. 최악의 국가 재난마저 정쟁의 도구로 쓰냐라고 했고요. 네. 억지 정쟁 중단하고 안전 확보, 피해 복구 힘써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가뜩이나 냉랭한 대치 정국에서 산불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어떻게 불똥이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당분간은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겠네요. 아무튼 집을 잃은 이재민들의 마음 또 국민들의 마음을 살펴서 문제를 풀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